시작을 하는데 이 책이 다 받으셨죠? 고급 회계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제가 1년 중에 유일하게 제 책이 아닌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 유일한 게 이 과목이에요. 저도 고급 회계 책을 썼는데 이 책보다 잘 쓸 수가 없어서 책을 안 내요. 이 책은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학원에서 회계사 세무사를 강의하는 쪽에 그래도 아주 수년간 가장 인기 있는 회계사들이 쓴 책입니다. 대학교 메뉴에 두 분이 대학교 이만우 교수는 원로 교수하고요. 신현귤 교수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회계사로서는 저랑 동기인데 일찌감치 학교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쓴 책입니다.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실무자인데 무슨 수험생들이 보는 책을 보냐. 아주 나 돌아버리겠네 여러분. 그렇죠? 아니 수험서와 실무서 차이가 뭐야? 아니죠. 그죠? 똑같은 거죠.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너무 잘 쓴 책이에요. 너무너무 해서 여러분이 16시간 동안 제가 설명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지 잘 모르겠는데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도움 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목차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자, 목차에 보면 챕터 1이 사업결합이에요. 알고 계세요? 합병을 배울 거예요. 아셨죠? 합병을 배울 겁니다. 뭐 수십 년간 강의 경험으로 여러분은 합병을 접해보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합병을 안 해봤는데 합병을 배우면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어렵죠? 안 해봤으니까. 네, 어려운 것보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걸 배워서 뭐 하지? 내가 합병을 할 기회가 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 칠판 보실래요? 여러분들? 칠판. 돌아가세요. 지금 가서 1시간 있다 가서 집에 갈래요. 수업이 재미없어. 이러시면 된다. 다 같이. 알았나요? 대답 안 하나? 알았나요? 다시. 알았나요? 대답하기 싫으시면 또 집에 가셔도 돼요. 그렇죠? 분명한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양수라는 사람을 알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양수가 제 이름이죠. 그렇죠? 아이파의 대표 교수래요. 부탁해요. 저한테 강사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표현 선생님, 두 번째 교수님, 회계사 아무렇게나 그렇죠? 여러분에게 강사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일반 학원에서 접했던 그런 사람하고 제가 조금 다르거든요. 빨리 알았다고 그럴게. 알았죠? 조금 수업에서 도와주세요. 같이 하시자는 얘기인데 알길 바랍니다. 저는 회계사고 올해도요. 회계사 제가 만으로 올해 39년 차입니다. 여러분 대답 몇 년 차들입니까? 사회 나서 몇 년 됐냐고 묻잖아. 몇 년 됐어? 직급이 뭐예요? 저랑 아직 좀 그러겠네, 그죠? 만으로 39년을 했고 3일회계법인 출신입니다. 3일회 지금 현 회장이 저보다 4년 차 후배입니다. 근데 이런 강의를 오래 했고요, 여러분, 그죠? 제가 이 강의를 한 지는 33년째라 오늘은 여러분들의 CFO들이라고 있나요? 있나? 그렇죠? 그 친구들이 다 제 수업을 들었을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늙은 사람이 와서 강의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힘내시고요. 다시 제일 먼저 뭘 배운다고요? 합병을 할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이걸 배워서 뭐해 이 생각만 안 하시면 된다. 알았어요? 언젠간 하겠지 뭐? 도움 될 거야. 오케이? 그 생각으로만 들으시면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강의하지 않아. 이해하셨어?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이해했죠? 들어놓으시면 그냥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걸려라 합병.
나도 뒤지게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건데. 됐죠? 합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요렇게 하고요. 챕터 2가 연결이에요. 여러분은 연결 재무제표를 배우러 왔어. 맞죠? 연결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연결은 챕터가 몇 개로 가나 봐요? 챕터 2, 3, 4, 5, 6. 그러니까 챕터가 몇 개야? 우리 5개로 가네요. 그렇죠? 5개인가? 연결이 꽤 길죠? 어쩔 수 없잖아. 연결인데 배워보면 별거 없어요. 챕터 7은요. 공동약정과 관계기업 투자. 여러분, 그죠? 요 놈이 나오네. 그래서 이게 지분법이에요. 이게 지분법, 관계기업, 공동기업, 그렇죠? 그래서 순서는요. 합병을 먼저 배우고 둘째, 지분법, 챕터 7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연결로 가는 거예요, 항상. 알았죠? 요렇게. 이번 수업은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어려운 수업을 왔는지는 몰라요. 다만 어마무시하게 도움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알았죠? 이제 연결 재무제표는 뭐야? 이제 눈 감고 만드시는 거예요. 알았나요? 얼마나 쉬운지를 배워보세요, 연결이. 그리고 앞으로 꼭 기억해. 이걸 열심히 듣고 복습도 많이 하고, 그렇죠? 조만간 또는 좀 있다가 회사 옮길 때가 올 거야, 그죠? 옮길 때가 올 때 자소서라고 있죠? 자기소개서에 나는 연결을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연결을 너무 잘해요. 지분법도 완벽하게 할 것 같은데요. 전 합병도 할 수 있어요. 분할도요. 이렇게 자소서에 쓰세요. 그러면 반드시 걸려요. 알았죠? 서류에서 걸려요. 면접에서는 제가 모르니까 서류에서는 반드시 걸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 싶어 죽겠어요. 저 좀 연결하게 해주세요. 이러시면 걸려요. 다만 이 말이 거짓말이 되면 안 되겠다. 그죠? 할 줄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맞나요? 그러니까 연결이 핵심이에요. 연결이. 근데 배워보시면 알지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연결이 어렵다라는 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는 속지 말고요. 챕터 8은 안 해요. 파생은 안 합니다.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합병과 지분법과 연결을 배울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진행해 볼게요. 자, 챕터 1 사업 결합에 이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 결합은요, 그렇죠? 밑에서 몇째 줄이냐? 6째 줄에 기준서 나오죠? 그거 한번 빨리 좀 불러주세요. 자, 몇 호래요, 기준서? 제목도 좀 읽어주세요. 사업 결합. 영어로는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자, 칠판. 먼저, 그렇죠? 아유, 경기 아프다. 여러분에게 물어는 봐야 되잖아. 칠판 보시면서 여러분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하는 일반 비상장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을 가는 상장 비슷한 데서 오셨어요? 제가 알아야 강의를 한다, 그렇죠? 먼저 일반부터 해볼게. 비상장 법인이어서 저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해요. 손 들어주시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두 번째, IFRS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요. 손 안 들으신 분은 집에 가세요. 이항수를 아직도 모르나 보구나, 그죠? 저 여러분 이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선생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렇죠? 아주 좋은 말. 폐강해도 돼? 여러분 다 가도 돼. 난 저 사이버 찍으면 되니까. 오케이? 저를 아직 모르죠? 제 강의도 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죠? 이항수 한번 듣고 나중에 인터넷 찾아봐. 이항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참조로 지난주에 국세청 분들 가르쳤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들었다. 이 강의는 아마 이 강의는 아마 뭐요? 전설적인 강의가 되겠네요. 30명이 들었는데요. 비대면으로 들었어요. 저렇게 화면만 보고 하는 걸 들었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한 분이
안 빠지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더러 그래 교육기관이 국세청분이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자기 평생 처음 봤대. 오케이? 그렇죠? 그 강의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기가 막힌 강의를 했어요. 상법을 했는데 오늘도 고급 회계는 이어서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대답 좀 잘해줘요. 다만 다시 한 번만 요것만 다 일반 한 분이야? 일반 한 번 손들어봐. 일반 회계 기준. 오유 큰일 났다 그지? 혼자 일반이 어떡하냐? 회사를 바꿀까? IFRS로? 그지? 해서 여러분 다 IFRS인데 일반 회사 한 분이 있어. 대답. 이럴 땐 강의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라 그래? 아니 가지마. 이 더운 날 왔는데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다 하면 되잖아. 왜 고민했어? 합병을 일반에게는 IFRS. 그럼 양쪽 회계 차이도 배우고 별로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맞나? 좋잖아. 양쪽 다 배우면.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조금 나. 일치하진 않아. 알았죠? 양쪽 다 아니 원래 양쪽 다 했어. 알았다 그래 그냥 알았죠? 그래서 요 사이버를 찍어서 칠판 저희 IFA는 전문학원이에요. 보세요. 일반 기업 회계 입문과 중급과 고급과 엔드 개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 처리 우리는 4개 과정이 있어요. IFRS도 입문과 중급과 고급과 개정 과목별 회계세법 처리 4과정이 있어요. 책들 다 다르고요. 그렇죠? 고급만 제가 이 책으로 하나 녹화를 해서 똑같은 강의를 양쪽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왜? 양쪽 다 강의를 하거든요. 알았죠? 나머지는 다 해서 IFRS야? 그럼 여러분 제 거 입문, 중급, 고급 들었어? 개정과목 회계세법? 안 들었나 봐? 안 들었어? IFRS 잘해? 여러분? 아니라 그래 빨리. IFRS 힘들잖아. 맞죠? 하나 물어봐도 돼? 근데 왜 여러분은 공부 안 해? 회계학을? 왜 공부 안 해? 나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는 없어. 왜 공부 안 하는지를 모르니까. 재무팀에 있는데 회계학 공부를 안 해. 뭐 보통 이렇대.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과장이 안 될 거래. 팀장이 안 될 거래. 이 쪽팔려. 진작 때려쳐. 그런 마음이면. 그지? 무슨 상관 있어? 열심히 하면 팀장하고 CF 되겠지. 공부들을 하세요. 공부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이 고급은 일반과 중급을 동시에 다 가르쳐 드립니다. 합병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결합은요. 1칠판 보세요. 이제 써요. M&A를 강의하는 거예요. M&A를 M이 머저니까 합병이고 A가 액퀴지션 인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인수합병인데, 그렇죠? 이거를 회계학은 이걸 합쳐서 사업결합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사업결합이다 그러면 합병이나 인수에, 그렇죠? 인수할 때 회계 처리를 하고요. 미리 해야지. 여러분, 요 액퀴지션이 연결이야. 이게 지분법이야. 그래서 요 액퀴지션은 좀 이따 할 거고 지금은 요 M merger 합병만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합병할 때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회계 처리? 여러분은 복 받은 줄 알아? 세무조정도 배울 거예요. 합병이 들어가면 어떤 세무조정을 해요? 평상시 꿈에도 안 꿔보던 거를 오늘 할 겁니다. 합병.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대답. 여러분이 기억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립 이래 가장 유명한 합병은 어디와 어디가 합병한 걸? 제일자가 나왔다. 제일 모직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지? 제일 모직과 어디가 합병했어요? 삼성자만 들린다. 삼성 어디랑 합병했어요? 제일 모직이? 그냥 삼성만 알아? 삼성물산과 합병을 했잖아. 맞아? 그렇죠? 그 합병이 문제가 있대 없대? 그건 몰라? 그 문제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이 아직도 재판에 가야 되고 아직도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사면을 못 받은 거고.
대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는데 여러분 생각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대한민국 건립 이래 가장 거대 합병인데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뭐 그전에는 그렇죠? 그전에는 뭐 다음과 어디가 합병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있죠. 그죠? 옛날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합병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여러분도 알아. 그런데 물어보면 모르지. 왜냐하면 언론에 수없이 나와도 여러분은 그걸 안 보지. 그지? 왜? 연예인 기사를 보지 그 합병 문제는 안 보잖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이 재무팀이라는 거예요. 재무팀 사람이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도 들을 거고요. 알고 계셔야 된다. 알았죠? 그래야 올라가. 여러분 대답. 여러분 몇 살인지 모르겠어? 몇 살이야? 여러분 젊은 것 같은데? 근데 대답. 언제까지 젊을 것 같은데? 아마 금방 늙을걸? 눈 깜짝할 새 늙어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대부분 후회할 거야. 젊었을 때 공부 안 한 거. 반드시 후회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합병의 전문가가 될 거야. 그 생각으로 가는 거고요. 넘겨 이런 쓸데기 없는 말 우리 안 봐. 5페이지에 가면 맨 밑에 가로 3번 여러분 15초 줄 거야. 읽어주고 그렇죠? 별 펼치든 다 쳐. 끝. 칠판. 여러분, 그렇지? A가 B를 100%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럼 이미 알잖아? A를 지배기업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B는 종속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지배종속이면 우리 대상인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겠지 연결을? 근데 봐 몇 년간 연결을 만들다가 올해 10월 1일 날 합병을 했어. A가 B를. 그래서 여러분은 A, B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연결을 만들던 기업을 A가 B를 합병했을 때 회계 요게 동일 지배하에 사업결합이야. 대답 하실 수 있어 없어? 빨리 없다 그래. 없다 그래야지 배우지. 없지? 그렇지? 근데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저는 얼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문제가 이 경우는 무지하게 많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패턴이야. 먼저 주식을 사서 연결을 만들다가 합병하는 게 우리나라 패턴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교과서에도 뭐야? 이게 없어. 아셨죠? 이 책에도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수험생의 한계야. 이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여기 있는 거 나눠드렸어? 그치. 나눠줬구나. 이게 뭐야?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라고 써있네. 맞나? 제가 쓴 원고에서 출판사에 대해 얘기해서 이쁘게 하나 다운해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야. 요건 동영상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고급 회계 사이트에 띄워놓을게요. 프린트해서 보세요. 6페이지인데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써있어요. 그리고 분할도 나와요. 분할도.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언제 하겠어? 찌끔하겠어? 맨 마지막에 해. 맨 마지막에 지금 연결도 모르는데 무슨 그지?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일 지배하가 나오는 거다. 알았죠? 뒤지게 어려. 버리지 마 여러분 아깝잖아 그죠? 요런 거 이건 그러니까 요거는 안 배우면 못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 충격적인 얘기 해줄까? 여러분 회사가도 연결을 하고 지분법을 하고 다 하지. 그게 담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억해? 전부 다 전문가인 줄 알아? 아니야. 전부 다 대충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회계사도
그 중에도 연결, 합병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실무자는 더더욱도 없어요.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하는 거고요. 이걸 윗사람이 검토할 능력도 없어요. 대답, 여러분 회사 재무팀장이 동일 지배의 사업 결합을 알 거라고 봐? 빨리 모를 거라고 그래. 알아 몰라? 여러분보다 회계학 실력이 더 많아 없어? 팀장이, 부장이. 없다고 그래. 없잖아. 그지? 그 친구들이 회계학 공부를 안 한 지가 몇 년인데, 맞아? 근데 괜히 여러분 앞에 무게만 잡잖아. 어? 회사는 과장이 제일 잘하는 거야. 과장이. 근데 과장 해봐야 겨우 몇 년 차야? 10년 차 아니야, 10년 차. 에? 그러니까 회사는 과장이 잘해야 돼. 근데 이 과장들이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서 꼭 다른 사람도 가르쳐줘. 알았죠? 이건 안 배우면 전혀 모르는데 이 패턴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에 정형화된 패턴이에요. 알았죠? 지금 합병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요. 저는 앞으로도 이 M&A 합병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봐. 대답, 우리나라 요새 괜찮아, 어려워? 사상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절대로 여러분 증권하는 친구들 말 들으면 안 돼. 증권하는 친구들은 지네가 지금 초토화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고자 우리나라 안 망해, 잘 될 거야, 대기업이 빵빵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해요. 올해 대기업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영향을 받는 거 수입하는 데들이 죽죠. 수입하는 데들이면 이게 원자재죠. 원자재가가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려요. 올 연말부터 내년부터는 대기업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세요? 금리가 올라갔고 대출에 따른 부담감들 많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짓눌려져 있던 게 일시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소비들이 늘었어요.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 맞나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우리나라가 사상 최악으로 한번 고비가 올지 모르겠어요. 고비가 올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오면 안 되니까 실력으로 버티셔야 되니까 동일 지배의 결합이 요런 단어가 중요하구나 이해해 주시고요. 넘겨서 7페이지에 이걸 뭐 볼 이유가 있나? 그렇죠? 뭐 합병의 형태는요. 그렇죠? 둘이 맨 위에 박스 봐. 갑과 을이 돼서 갑이 되는 게 흡수합병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흡수합병. 갑이 을을 먹는 거고요. 밑에 박스는 갑과 을이 합쳐서 병이 되죠. 신설합병. 그냥 우리나라는 다 흡수합병이야. 갑이 을을 먹어서 을이 없어지고 갑만 살아남아요. 이런 것만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9페이지 되게 어렵네. 뭐 이런 몰라 이런 거 우리는 필요도 없고요. 넘기시고요. 10페이지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게 처리가 키워드 한 단어만 알면 돼. 뭐예요? 맨 위에 파란 이제 이 책은 중요한 걸 파란색으로 써놨어. 취득법이라고 써있다. 맞나요? 여러분 취득법. 이제부터 칠판 책 안 봐. 언제까지 안 볼지 모르겠어. 책 안 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좀 7월 1일이 있는데 여러분 B라는 법인이 7월 1일에 A라는 법인을 합병합니다. 자, 회계학의 용어를 설명할게요. 회계학은 B를 취득자, 먹는 친구. 이 친구는 피취득자. 7월 1일은 취득일. 이게 회계학의 용어예요. 일단 알았죠?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 부르는 단어는 B를 뭐라고 불러? 합병법인. B는 피합병법인. 요거는 합병 등기일. 그러니까 빨간색이 실무적인 표현이고 파란색은 우리 회계학적 용어예요. 취득자, 피취득자라는 설을 써요. 그래서 학설이 취득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시간 10초. A와 B가 7월 1일 날 합병하기 전까지 양쪽 회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까? 고민해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중에 아까 제가 지난주에 국세청 분들하고 상법을 수업했다고 그랬는데 맨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길 바라고요. 국세청 분들이 그 상법을 마지막 시간까지 진심이야 한 분이 안 나갔거든. 다 나중에 우리 손은 들고 인사했어요. 화면상으로. 메일 보이니까. 그분들이 왜 그 수업을 마지막 시간까지 들었을까? 여러분 잘 모를 테니까 그 수업은 일단 수업이 끝나고 시험이 없는 그 강의였어요. 그리고 3일 강의인데 이틀만 들어도 수료가 되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주관하는 학원도 3일째는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들어올 거라고 그랬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뭐 두고 보지 뭐 했더니 전원이 마지막 시간까지 다 있었어요. 다 같이. 그분들이 왜 들었을까? 도움이 되니까 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도 도움 되겠죠? 그렇죠? 상법을 한번 듣고 변할 수 있는 걸. 상법에도 합병 예가 나와서 그래. 상법 수업을 들으면 합병 절차들이 다 나와. 상법의 조문이 나오고, 그죠? 자, 시작. 먼저, 빨리빨리. 이 둘이 합병을 하자라고 뭐죠? 뭐 어느 선에서 나왔겠죠, 그죠? 주로 이 A 법인의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와 B 회사의 대표이사끼리 사석에서 만나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그지? 그죠? 우리가 그죠? 합병하자, 합치자. 이유가 뭘까? 합병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쟁력 강화가 제일 대표적이겠지, 그지? 경쟁력을 강화하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죠? 옛날에 다음과 카카오 같은 데들이 합병을 하자. 왜 합병했어? 네이버 잡으려고 합병했지. 근데 네이버가 쉽게 안 잡히는 데거든. 워낙 대기업이니까 네이버도 이런 것들, 그렇죠? 합병하자. 그럼 이제 자, 양쪽의 오너들이 합병을 했어. 그렇죠? 이게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삼성이다 그러면 어디 윗선에서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거 그냥 일반 두 기업이야. 근데 두 오너들이 만나서 야, 우리 합병하는 게 맞겠네. 그럼 봐봐. 그 사람들이 뭘 할까?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걸 결정할 거 아니야. 그죠? 야, 내가 살고 네가 죽자. 내가 크잖아. 그럼 A가 야, 내가 죽어? 그럼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서로 요구가 있겠지. 우리 회사를 없애는 대신에 나도 공동대표를 해준다라든지 나에 대해서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합병을 하면서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대충 언제 합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임직원들 승계잖아, 요새. 임직원들 승계잖아. 임직원을 어떻게 승계할 거야? 승계 안 하면 더 큰일 나잖아, 노조에서. 그지? 승계를 어떻게 하겠다? 왜 양쪽의 급여 체계도 다르잖아. 퇴직금 체계도 다를 수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통합을 하자. 여러 가지들이 검토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실무적인 선에서 무지하게 검토를 할 거 아닌가. 어? 그래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 합병에서. 여러분 맞춰봐.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온이 하나야. 뭘까? 뭘까? 빨리. 요 숫자를 그려줘? 그려주지 재무상태표 그리려고 그래? 이쪽이 자산이 1,000억이래. 부채는 700억이고, 자본금은 100억이고, 이익잉여금이 200억인 회사야. 그저 대다. 여러분 느낌으로가 여러분 이 회사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어떻게 좋아 보여, 나빠 보여, 어때? 그냥 느낌으로 이 회사 좋은 회사 같아, 나쁜 회사 같아? 응? 좋아? 왜? 이거 많이 벌어놔서 그렇구나. 맞아요. 나도 동의해. 자, 주주가 낸 돈이 얼만데? 근데 그 2배 벌었으면 많이 번 건 맞아. 근데도 우리가 왜 찜찜해? 부채 비율이 높아.
부채 비율이 높아. 이 부채 비율이 여기 몇 프로 여기 200 몇십 프로야. 맨날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100%만 넘어도 지랄해 우리나라가. 부채 근데 나는 글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게 웃긴 나라야.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을 별로 안 따져. 근데 우리는 이게 부채 비율.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는 IMF를 겪어서 그래요. IMF를 겪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의 개념은 부채 비율이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손익이 더 중요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왜 부채 비율 낮으면 여러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접수조차 안 돼. 그래서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재무팀한테는 부채 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 비율이 약간 높아서 이익이 많음에도 약간 부담스러웠던 회사고요. 어쨌든 그죠? 자. 그러니까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당연히 뭐겠냐고. A법인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 회사에는 누가 있어?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A법인이 없어지잖아, 맞나? 그럼 이 사람들은 합병을 통해서 B 회사로부터 봐봐. 두 가지가 있겠지? 뭐 돈을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아니면 B 회사 주식을 받을 것 같아. 뭐 둘 중 하나 같은데? A 법인은 없어진대잖아 지금 맞나? A 법인은 없어진대잖아. 그러면 없어지면 여러분 그죠? 합병법인이 A 법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뭔가를 줘야 되잖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합병 대가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합병 대가. 그죠? 합병 대가. 합병 대가. 그지? 이게 보통 여러분 느낌으로 가봐. 보통 돈 줄 것 같아? 주식 줄 것 같아? 이건 뭐 100%라고 그러자. 100%. 우리나라에 돈을 주는 합병은 없어요. 돈을 줄 리가 없고요. 돈을 주면 에퀴지션, 주식을 샀겠을 거고요. 그죠? 합병할 때는 주식을 주는 거야. 10초 후에 대답.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여러분 뭐라고요? 뭐라고요? A 법인 주주에게 그렇죠? 이 주식 1주당 B 회사가 B 회사 주식 몇 주를 줄까요? 대답.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입장에선 여러분의 고용 승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무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건 맞죠, 그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합병은 고용이 승계가 돼요. 이걸 자르면 우리나라 법에서 이게 합병이 안 됩니다.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요, 알죠? 고용이 승계되고 그 이후에 잘리죠. 이것도 아시겠죠? 고용이 승계된 이후에 별의별 이유를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피합병 직원이면 여러분을 자릅니다. 내 눈으로 너무 요새 생생하게 보는 놈이 있어서요. 그렇죠? 내가 맨날 말하는데 그 S그룹인데 그 그룹에 그 일을 담당했던 놈들 제가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천벌받을 거예요. 천벌받을 겁니다. S그룹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어떤 외국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회사들이 다 사모펀드들이 갖고 있어서 합병이 쉬워져요. 인수해놓고 걔네들을 무지하게 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는 이 외국계 회사가 제가 볼 때 100번 좋은 애들인데 걔네들을 별의별 짓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 부처님이 계시면 천벌받을 거예요. 그놈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묵과하고 있는 최고 경영진들 그렇죠? 똑같이 천벌받을 거야. 그렇죠? 뭘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산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걔네가 그 기업을 합병한 건 재무구조 때문에 합병한 거예요. 그 없어지는 피합병법인의 재무구조가 그 업종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회사라고 규모가 적었지. 그 먹은 회사가 재무구조가 나빴어.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얘를 먹어놓고 재무구조가 따라왔잖아. 좀 이따 배우지만 다 치는 건데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나쁜 놈들이 있나 할 정도로 제가 치를 떴는데 하여튼 그죠? 한번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이런 나쁜 놈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제일 나쁜 놈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피합병법인에서 그거를 합병의 그런 사모펀드에서 팔았잖아. 그럼 사모펀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책임자 그놈은 뭐 한 건가? 우리 애들이 적기 가서 저런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건 뻔한 거거든. 그런 대비책도 안 세우고 넘겼나. 지는 합병해놓고 수백억을 받았다는데 저는 이런 게 싫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합병에는 굉장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어두운 면도 많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합병을 하는 거겠죠. 특히 아까 말했죠.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의 주식을 대주주로 갖고 있어요. 사모펀드는 그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본업이라 사모펀드를 욕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앞으로도 사모펀드들이 있고 여러분 기업도 먹을 거고 여러분 기업을 다른 데다 내다 팔고 여러분은 거기서 없어질 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력밖에 버틸 게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실력 상관없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으면 더 잘려.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합병에는 참 안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의 본질은 뭐야? 자,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거야? 언제 할 거야? 임원은 어떻게 할 거야? 대충 또 임원들은 상당수가 잘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로자는 승계가 되는데 임원들은 좀 잘리고요. 임원은 뭐 그잖아. 계약직이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잘려도 되니까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근데 또 이게 합쳐져도요. 업무가 중복되잖아. 재무팀부터 중복되잖아. 회사가 통합되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뭐야? 상호는 뭘로 할 거야? B로 할 거야? A로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여러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은 거예요. 물산이 모직을 먹은 게 아니라. 알아요? 그리고 이름을 물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산이 제일모직을 먹은 줄 안다고. 아니야. 제일모직이 물산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모직이 옷 많은 회사인데 이거 어떻게 먹었겠어? 제일모직은 그 전에 누가 먹었어? 여러분, 이미 덥구나. 저기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 그런 데 가면 장미 좋죠?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먹었고요.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꿨고 얘가 얘를 먹고 이거. 지금의 삼성물산은 천하의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세 개 회사가 합병되어 있고요. 에버랜드의 중요성은 뭘까요? 에버랜드가 삼성의 지주회사입니다. 삼성의 주식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에버랜드 지주회사라고 불러. 거기 대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직도 안 끝난 거고. 그래서 감옥 갔고 이재용 씨가. 이 감옥 갔다라는 이유로 이 합병을 주도적으로 했던 삼성에는 그죠? 누가 있어? 미전실이라고 있어. 미래전장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 전부 다 잘렸고 그중에 몇 명 감옥 갔고. 그랬어요. 지금 삼성에 미전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해야 되잖아.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그 옆에는 누가 봐도 김앤장이 있었을 거고 누가 봐도 삼일회계법인이 있었을 거야.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전문가 집단과 엘리트들이 모여서 뭘 했는데 왜 이재용 씨는 감옥에 간다.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나. 뭘 잘못한 건가. 이런 걸 여러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한 20년 후엔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야 되니까. 이런 게 그죠? 대하다. 여러분 이런 거 안 해? 안 해. 나 같은 놈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러시면 쪽팔리니까 때려치고. 그죠? 내가 20년 후에 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감옥 갈만 했어. 이제 이 얘기들도 듣게 되는 거야.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 합병에 대해서. 다시 누가 살고 누가 죽고 회사 이름은 뭘로 하고 언제 합병하고 대표이사는 누구로 하고 어떤 임원들은 죽이고 임직원들은 승계하는데 어떤 식으로 승계한다. 이건 다 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걸 뭐라고 그래. 자, A법인의 밸류와 B법인의 밸류를 구해. 그래서 1주당 A와 B의 밸류를 구해서 요게 만약에 제가 하는 거야. 그냥 A가 5만 원이고 1주당 B가 20만 원이면 여러분 뭐야 이건. B 회사가 A 법인보다 빨리 몇 배가 좋다라는 거야.
4배가 좋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게 합병 비율이야. 합병 비율 몇 대 몇? 4대1 합병. A법인의 주식 4주당 B법인이 한 주를 나눠준다. 한 주를 나눠준다. 요 합병 비율을 구하는 게 합병의 본질이에요. 알았죠? 이걸 구하기 위해 A와 B의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밸류라고 부르죠? 가치라고 부르는 거야. 요 밸류를 구해야 되고요. 그럼 이것만 나오면 합병은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쵸? 그럼 여기가 100억이니까 B회사 주식을 얼마만 주면 돼? 25억을 주면 될 거 아니야. 맞나? 25억은 증자가 되는 거야. 증자가 자기 주식이 있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자라는 거예요. 증자. 그래서 증자를 해서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합병의 본질은 합병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합병의 다야. 이런 것들을 그죠?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빨리 뭘 쓸까? 양쪽이 합병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뭘 할까요? 이사회를 하겠죠. 그러니까 합병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A와 B가 합병을 한다. B가 살고 A가 죽는다. 대충 7월 1일에 하고자 한다. 그렇죠? 종업원 승계는 어떻게 한다. 임원들은 어떻게 한다. 대표이사는 어디로 한다. 본산 어디로 한다. 그러니까 A를 지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본점이고 지점이다 아니라 그냥 사무소로 한다. 다 정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합병 비율을 어떻게 구한다. 합병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 써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 그지? 왜냐면 이게 아직 정확하게 이 검토되는 되는 시점에서 이 밸류가 안 나올 수 있거든. 이해되나? 그래서 합병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 그걸 다 적어놓고, 그지? 그리고 계약서를 써서 양쪽 사장이 딱 이렇게 사인하겠네? 계약서들을 주고받겠지? 그 계약서의 맨 마지막 문구가 뭐라고 써 있을까? 여러분, 합병은 주주총회, 여러분 합병은 주주총회, 여러분 특별결의예요. 자. 여러분 너무 상식이다. 빨리빨리. 주주총회를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특별결의는 참석한 주주의 몇 프로가 찬성해야 되는 거지? 이거 빨리빨리. 몇 프로? 예? 참석 주주의 몇 프로가 찬성해야 돼? 그리고 이게 전체 주주의 주식인데 전체 주식의 몇 분의 몇 이상이어야 돼? 3분의 1 이상. 이게 특별결의예요. 다시 한번 이런 게 좀 바로바로 안 나오시는 분 상법 수업 들어요. 여러분은 상법을 배운 적이 없지. 대학교 때 상법을 안 배웠을 거야. 회사 사회 나와서 얼추 봤을 거니까 상법을 들으세요. 하여튼 이것만 명심해. 여러분이 상법을 잘 들으면 아마 다른 인생을 사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 어쨌든 칠판. 그래서 아직 합병 계약서를 쓸 땐 여러분 주청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합병 계약서 맨 마지막에 이 계약서는 양쪽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그지? 득한 이후에 이 합병 계약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양쪽 법인의 주총 가서 그지? 특별결의가 안 되면 이 합병 계약은 무효다라는 뜻이야. 이해되나?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빨리 이사회를 해야 되겠지. 이건 일단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이사회에서 대충 이런 조건으로 합병을 계약합시다 하면 이사회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합병 계약서를 만들어도 되고 먼저 오너가 합병 계약서를 쓰고 이사회에 가서 승인받아도 돼. 이거는 그냥 서로 합의라는 거야. 알았나? 알았죠? 근데 이사회가 대표이사 아니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 합병계약서는 승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겠지. 그래서 주총회 특별결의가 들어가야만 이 합병이 되는 거예요. 합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빨리요. 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2015년에 합병을 했는데 그때 제일모직의 밸류가 15만 원이고 삼성물산의 밸류가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합병은 3대 1의 합병이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제일모직이 훨씬 더 밸류가 높다라는 거 그죠? 에버랜드가 있어서 그래요. 에버랜드가 어마어마한 기업이야, 여러분요. 그래서 3대 1의 합병이야.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은 주주총회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삼성물산에도 또 뭐야? 외국계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아주 극렬하게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는 빨리 뭐야? 이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왜? 실제로 얘네들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합병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둘 다 상장이잖아. 평균 주가로 가는 거거든. 평균 주가로 가는데 원래 2대 1 정도였어. 여러분 주가는 우리끼리니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지 않겠어? 이해돼? 물산의 주식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야. 그래야 제일모직이 대주주가 이재용 씨니까 이쪽이 주식을 적게 주잖아. 이해돼? 난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느낌으로. 그래서 물산 주식을 떨어뜨리니까 물산 주주들이 대답해봐. 화나 안 나? 화나잖아. 맞아? 그리고 합병 후에 아니 그 좋아. 3대 1로 받았다고 쳐. 합병 후에도 주가가 15만 원보다 올라가면 되는데 떨어진 거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은 쳐다도 보기 싫어 주가. 그죠?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합병이 부정적인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물산 주주는 주식도 적게 받고 합병 후에 주가도 떨어지니까 어마무시한 손해를 받고 이 물산의 대주주 중에 여러분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곧 여러분이라고 동의로 한 거야. 우리나라 국민이 내 건데 내가 늙어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연금이 고갈된다라는데 이런 데 투자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팍 그냥 돌아버린 거야. 그렇지?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이 주주총회에서 반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야. 나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을 봤어. 삼성이 테레비 광고를 한 거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걸로 제일모직과 물산이 합병하려고 그러는데 외부의 투기 세력이 합병을 반대합니다. 합병을 지지해 주십시오. 아마 다시는 못 볼 것 같지? 테레비 광고로 합병 해달라고 그러면서 삼성이 어느 쪽에서 물산에 어디다가 이렇게 로비를 했다라는 얘기야. 대주주들에게. 이해되나? 그렇죠? 국민연금의 누구에게. 거기에 무슨 여러분 잘 아시는 최시성을 가진 여성이 나오고 말이 나오죠. 말이 히잉하는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싸잡아서 감옥들에 간 거예요. 이 합병의 부당성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야. 여러분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를 뭐라고 불러? 좀 레미안이라 그래봐. 레미안도 몰라? 안다 그래봐. 알아? 물산이 짓는 거야. 물산이. 내 기억에 내 그때 정말 이상했다. 저쪽에 그때 물산이 갑자기 건설사업부를 철수하겠다는 거야. 아파트를 안 짓게 돼서 내가 대한민국 3대 브랜드 중에 거의 1등이 레미안이야. 그래서 1등 레미안이고 그 다음에 자이가 있고 아이파크가 있는 거거든. 레미안이 제일 높다고. 근데 그걸 안 만든다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 그래서 삼성이 이제 제조나 이런 데 반도체 이게 그걸 안 한다 이러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어쩌면 지금 와서 보면 다 사실 같아요. 이걸 누군가가 그렸다면 대다 나쁜 사람이죠. 그건 나쁜 사람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난 모르지. 내가 증거를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의 부당성 거기에 뇌물을 압력을 행사한 사람도 뇌물 받은 사람도 다 감옥 가고 그 정유라라는 따님도 그렇구나. 참 안쓰러워. 그치? 그 친구 근데 여러분 말이 200억이래. 말이
대답. 그 말 어떤 돈으로 샀을까? 누가 사줬대.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근데 또 말이 독일에서 샀대잖아.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독일로 갔을까? 이런 문제들이 걸려서 이런 걸 핸들링 했기 때문에 그 미전실이 다 없어지고 다 그 중에 몇 친구들 감옥 가고 다 터졌어요. 저는 미안해 그 친구들에게 미전실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제가 있었어도 내가 그런 아마추어 같은 짓은 안 한다 진짜.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대노하셨죠 이재용 회장이. 그죠? 회장을 감옥에 보낸 팀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합병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이것들이 그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아직도 주가는 뭐 회복 못. 이번에 주가 폭락 더 어렵겠지 뭐 지금. 그렇죠? 예, 지금도 고생하고요. 저도 입에 거품 무는 게 제 처가 물산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제 처도 막 피가 솟구친다면서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해를 당한 쪽은 약간 또 결론이야. 주가가 올랐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야. 합병 후에 주가가 올랐으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해됐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병에 어떤 그죠? 또 다른 이게 또 다른 어떤 오너들의 이 목적이 개입되면서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어긋났고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절차로 합병의 모든 내역들이 검토돼서 계약서를 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에 주총의 특별결의를 하고 뭐 상법의 절차들이 있어요. 왜? 합병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뭐 2달간 신문에 공고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거야. 그냥 법무사 한 사람만 있어도 실무적인 거 다 해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합병 계약서를 쓸 때 여러 가지 조건들과 합병 비율을 구하는 거. 그리고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양쪽이 득해야 되니까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걸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거야, 재무팀이.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합병 비율은 우리가 구하는 거야, 재무팀이.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본질이야.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 합병 비율만 구할 줄 알면 돼. 됐죠? 알았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요. 요 그림은 안 지울 거고요. 그냥 놔뒀다가 다음 시간에 합병의 왜 취득법이라고 부르는지, 그 다음에 합병 비율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요. 나중에 저랑 상법 수업을 들으시면 제 상법 책에 합병 계약서 샘플까지 다 있어. 등기 치는 서류 목록들도 다 있다고. 이해했나? 고민하지 마. 거기 다 있어. 이사회 주총 의사록 다 있어. 그걸 파일로 드려. 무료로. 알았죠? 여러분 그냥 이름만 바꾸시면 된다. 알았나? 그런 절차는 쉬운 거고요. 그냥 합병의 이런 여러 내용들과 합병 비율을 구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로 갑니다. 쉬었다 오세요. 여성분들 화장실이 3층, 4층에 있습니다. 2층만 이용하지 마세요.